안녕하세요. 현재 3천여 명의 가족분들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스포츠 모든 경기 종목을 다루고 있는 베테랑 베터라스입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많은 경기들의 조합픽을 무료로 매일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확인 후 문의 주시기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 기분이 좋습니다. 저는 스포츠 토토 및 동행 복권 파워볼 정보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든 정보는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 부담 갖지 마시고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프리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우라와 대 요코마리 축구와 관련하여서 우라와는 최근 두 경기에서 승리를 추가하지 못하며 다음 시즌 아챔 출전이 어려워졌습니다. 마리노스는 도쿄를 대파하고 2위를 확정했으며 우라와는 지난 라운드에서 순위 경쟁 중이던 가시마에 패하며 다음 시즌 아챔 출전이 어려워졌습니다. 수비에 치중하며 역습을 누렸는데 상대의 중원을 넘지 못했기 제대로 된 기회를 만들기가 어려웠습니다. 1왕배에서 준결승에 진출했고 리그컵에서도 선전을 하며 성공적인 시즌을 보내는데 시즌 후반 체력 부담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준커를 비롯한 공격진에 골이 나오지 않는 점도 아쉽습니다. 다음으로 마리노스는 도쿄 상대로 역사에 남을 만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11월 A매치 일정에서 일본을 대표를 해서 공격수로 출전을 한 J리그 득점 랭킹 1위 마에다가 해트트릭을 기록을 하였고 코이케와 마르코스 등이 골을 기록을 하였으며 순위가 어느 정도 확정된 이후 집중력이 떨어진 모습이었는데 분위기를 바꿀 빅윈이었습니다. 국대를 다녀온 마에다가 선발 공격수로 나서진 않겠지만 세하라와 나카가와 마르코스와 에오베르 등이 건재하기에 걱정거리는 아닙니다. 마르틴스와 풋마탄도 수비에서 힘을 내고 있는 중입니다. 우라와 요코마리 이 두 곳에 있어서 저의 생각은 마리노스의 승리를 보고 있으며 J리그 득점 1위인 마에다 다이젠이 후반 교체로 들어올 수도 있지만 에오베르와 나카가와가 우라와 수비진에 충분히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라와는 로드리게스 감독과 함께 중원에서 점유율을 올리는 경기로 재미를 봤는데 미즈노와 버티는 마리노스 상대로는 장점을 발휘하기 어렵습니다. 다음으로 우라와 레즈 리그에서는 6위로 무승 승무패 직전 라운드 가시마전에서 0대1로 패배를 하며 리그 2경기 연속 무승부진에 빠졌습니다. 산술적으로는 3위 도약이 가능하지만 윗순위 팀들이 전패하는 것을 기대하기에는 힘이 듭니다. 수비 기복이 상당한 곳으로 센터백이 중심축을 잘 잡으면 풀백이 흔들리고 나머지 포백이 준수한 활약을 펼치면 윗선의 압박이 무른시게 잡음이 계속됩니다. 게다가 주전 풀백 사카이마저 대표팀 경기를 치르고 돌아와서 체력 부담이 큽니다. 이 팀은 공격진에선 주전 공백이 존재를 합니다. 현지의 소식통에 따르면 왼쪽 윙어와 윙백 등을 전부 소화할 수 있는 아키모토가 햄스트링 부상으로 이번 라운드 출전이 어렵다고 전합니다. 물론 유루키를 공격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무게감이 그리 높지는 않으며 좌우 밸런스를 쉽게 맞추지 못하며 생산에 있어서는 1득점입니다. 결장자는 아키모토 선수입니다. 다음으로 우라와 요코마리 축구 요코하마 마리노스 리그에서는 2위로 승승패패승 직전 라운드 도쿄전에서 8대0 대승을 따내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이번 라운드에서 승리를 하면 2위를 확정을 짓으며 동기부여가 높아진 상황에서 고삐를 당깁니다. 윗선의 힘이 상당하며 주포 마에다가 가공할 만한 득점 감각을 뽐내고 있고 이선 라인과 측면 조합의 스위칭에 따른 공격성과 역시 인상적입니다. 후방 라인 역시 상대보다 안정적입니다. 지난 5차례 맞대결에서 4승 1무로 패가 없으며 해당 경기에서 15득점을 올리는 동안 단 3실점 허용에 그쳤습니다. 다소 단조로운 상대 공격을 적절하게 묶어낸 결과로 이번 라운드 역시 한 골 내로 실점을 최소화할 공산이 높습니다. 결장자는 하타나카 선수입니다. 윗선의 화력이 폭발한 상황에서 맞대결 전적 절대 우위까지 점했습니다. 우라와가 난전을 유도하지만 공수 기복이 큰 상황에서 이변을 연출을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다음으로 우라와 레즈 17승 8무 10패 리그 6위 팀입니다. 수비가 좋은 팀으로 평가가 좋은데 수비가 그렇게 좋은 느낌이 최근 경기를 보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라와 요코마리 이 두 곳에 있어서 우라와는 11승 3무 2패 26득점 15실점으로 그러니까 홈에서 거둔 성적을 원정에서 까먹는 식인 것입니다. 득점은 9득점을 기록 중인 포워드 캐스퍼 융커 선수가 가장 눈에 띄며 그 뒤를 에사카 선수가 받쳐주는 식입니다. 따지고 보면 득점을 못하는 팀이 아닌데 너무 수비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외려 수비에 치중하다 패하는 경기도 꽤 나옵니다. 다음으로 요코하마 F 마리노스 리그 2위를 기록 중입니다. 올 시즌 현재 2위 팀으로 78득점 32실점입니다. 1위 카와사키가 워낙 사기 같은 능력을 보여주는 바람에 시즌 내내 인자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약간 상황이 애매하며 3위 코베가 승점 67점으로 승점 75점의 마리노스와 그렇게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일단 직전 시합에서 FC 도쿄를 무려 8대 0으로 대파를 해서 이미 ACL 진출은 확정지었습니다. 하지만 코베와 순위가 바뀐다면 모양새가 좋지는 않아 보여서 이를 어떻게 조절하는가 중요합니다. 윙 플레이어 배치를 바꿔가면서 하는 팀으로 상대의 수비의 강약에 따라서 공격수를 더 많이 두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 식의 플레이를 합니다. 이 두 곳에 있어서 결론은 이런 경기가 상당히 까다로우며 요코하마다 의욕이 없는데 게다가 원정 경기라고 하면 경기력이 더 떨어지는 현상이 벌어질 것입니다. 다만 이 점은 고려해야 하며 아마 순위가 뒤집어지는 것을 원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그리고 지금 득점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마에다 다이젠도 밀어줘야 합니다. 우라와 요코마리 축구 잘 알아보시고 좋은 결과 얻어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경기는 FC 도쿄 대 도쿠시마 축구와 관련하여서 도쿄는 지난 라운드에서 마리노스에 치욕스러운 패배를 당했습니다. 도쿠시마는 16위인 시미즈와 승점 3점 차이로 강등권에 머물러 있으며 도쿄는 마리노스 원정에서 역대 최악의 패배를 당했습니다. 센터백으로 나선 모리시게가 전반 막판 퇴장을 당했다고는 하지만 8골을 내준 것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때문에 이번 홈경기에서 팬들의 성원을 얻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승리가 필요합니다. 아침에 나설 순위권은 아니지만 제1리그의 강팀으로 자존심 회복이 필요합니다. 올리베이라와 레안드로 아다일톤의 슬톱과 히카시와 나가이 등이 공격적으로 상대 수비진을 두들길 것입니다. 다음으로 도쿠시마는 고베 원정을 패하며 강등권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승점 30점으로 17위를 달리고 있지만 강등이 4팀인 이번 시즌이기에 승점 추가가 간절합니다. 그렇지만 15위인 쇼난과 16위인 시미즈와 승점 차이가 3점이기에 포기할 상황은 아닙니다. 원정에서 최소 지지 않는 경기 운영과 함께 역습에 의한 승리를 노릴 것이며 카카하자라, 로드리게스 등 수비진이 라인을 유지할 것이고 후짓하는 수비를 보호할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FC 도쿄, 도쿠시마 카키타와 미야시로가 박힌가를 지원을 해서 역습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도쿠시마가 전반 수비적으로 나설 수도 있지만 지금의 그들은 승점 1점으로 만족할 상황은 아닙니다. 도쿄는 지난 경기 대패에 충격을 싣기 위한 승리가 필요합니다. 이 두 곳에 있어서 저의 생각은 도쿄의 승리를 보고 있으며 도쿠시마는 버티는 능력은 어느 정도 갖췄지만 카키타와 박힌가 등 공격진이 찬스에서 잘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베가 중원을 장악을 하며 주도권을 줄 수 있고 브라질 트리오가 상대 수비 라인에 균열을 낼 도쿄가 홈에서 1승을 더 추가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FC 도쿄는 리그에서는 9위로 패승패 직전 라운드 요코하마전에서 0대 8 대패를 당하며 자존심을 구겼습니다. 이미 중위권 순위를 어느 정도 확정지은 터라 동기부여가 매우 떨어집니다. 후방 붕괴가 신경이 쓰이며 지난 라운드 8실점은 참사입니다. 수비 라인이 전혀 위치를 잡지 못했고 시나다와 아베 두 볼란치 역시 제 몫을 다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충격이 꽤 오랜 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을 하며 설상가상으로 직전 경기에서 모리시게가 퇴장을 당해서 이번 경기 당장의 커맨드 역할을 할 선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홈 2점을 10분 활용을 하며 유독 안방에서 공격적으로 나서며 공격 성과를 잘 내왔는데 실제로 리그 원정 경기당 평균적으로 0.9득점에 그친 반면에 홈에서는 그 수치가 1.8점으로 배가 됩니다. 결장자는 모리시게 선수입니다. 다음으로 FC 도쿄 도쿠시마 축구 도쿠시마 보르티스 리그에서는 17위로 승패 무패패 현재 승점 30점으로 17위입니다. 잔류권 마지노선인 16위 시미즈와 3점 차이입니다. 빠른 반등이 필요한 시점 가용 전력 100%를 활용을 해서 분위기 전반에 나서며 공격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최전방 공격수 카키타가 확실한 몰아치기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박힌가 역시 왕성한 활동량을 가져가는 동시에 활동량을 높여 공격 전 지역에서 영향력을 발휘를 하며 문제는 원정 분리입니다. 안방을 벗어나면 유독 후방 라인이 쉽게 무너지는 곳으로 리그 홈경기당 평균 1.1실점 허용으로 선방한 반면에 원정에서는 그 수치가 1.8점으로 증가를 합니다. 게다가 도쿄와 최근 5차례 맞대결에서 2무 3패로 승리가 없습니다. 해당 경기에서 7실점을 내준 것은 후방 라인의 부담으로 작용을 합니다. 다음으로 FC 도쿄 리그 9위 팀으로 14승 7무 14패 47득점 57점입니다. 이 팀도 이제 10위권 내의 순위를 유지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곳은 공격력은 쓸만한 팀으로 레안드로 아다유톤 외국인 선수들이 팀의 운명을 좌우하는 팀입니다. FC 도쿄, 도쿠시마 이 두 곳에 있어서 도쿄는 다만 수비가 무름편으로 그리고 이런 팀의 특징은 조금이라도 전력이 약한 팀을 만나면 경기력이 좋은데 조금 전력이 강한 팀을 만나면 경기력이 뚝 떨어지는 현상이 드러납니다. 실제 직전 경기에서 요코하마 마리노스에서 8대 0으로 대패했는데
센다이에게는 4대 0으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다음으로 토쿠시마 보루티즈 J리그 17위인 팀으로 강등권에 놓여서 지금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지난 시즌 투부 리그에서 올라왔는데 결국 경기력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걱정이라고 하면 수비인데 부족한 득점력을 꽤 괜찮은 수비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직전 시합들을 보면 득점력은 여전히 떨어지는데 수비가 신압으로 무너지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직전 경기들을 보면 두 경기 연달아서 0대1로 패배를 하였는데 가뜩이나 부족한 공격력인데 수비력이 신압으로 무너지니 결국 패한 것입니다. 이 두 곳에 있어서 여러 사람들의 생각은 수비력은 둘 다 50실점을 넘게 했으니 비슷하다고 보면 좋을 것 같다고 합니다. 문제는 득점력으로 한 팀은 그래도 팀 50득점 가까이 했는데 한 팀은 여전히 30득점을 못 넘기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이 경기는 다소 뻔하게 흐를 수 있다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으며 토쿠시마의 공격력 정도는 FC 도쿄가 충분히 막을 만하다는 점 또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FC 도쿄 도쿠시마 축구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었는데 더 궁금하신 사항에 있어서는 이야기를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스포츠의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분석을 한다면 적중할 확률이 1%라도 더해지는 건 사실입니다. 이제 전문가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스포츠 정보는 오직 라스TV 많은 분들이 저를 찾아주시는 이유는 두 눈으로 보시고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